그런 거고. 자, 미안해, 이름이 뭐였죠? 김서연이. 서연이. 힘들지만 일단 1시간 먼저 해봅시다. 자, 우리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 먼저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여러분 오늘 처음 와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귀찮게 하겠지만 증가와 감소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저걸 왜 알아야 되죠? 왜 공부하는 걸까요? 네. 이거나 우리 증가 감소 너도 다 배웠으니까 우리 증가 감소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알면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증가 감소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거죠? 수투에서? 그렇지,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정보인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면, 우리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어떤 도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건 그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그릴 수가 있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야? 이제 그 함수에 대한 걸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함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도구가 함수의 그래프예요. 보통 뭐를 많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수학 배우면서 수학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를 물어봐? 함수 값을 물어보죠. F1이 얼마냐? F2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거나. 그럼 함수 값을 물어보면 함수 값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되니? 그럼 함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함수 식을 구해야겠죠? 근데 그게 1차나 2차 같으면 식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3차 이상의 아주 복잡한 함수들은 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식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됐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을 붙던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가 가장 높은 점이 어디고 가장 낮은 점이 어딘지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높은 점, 낮은 점이 어딘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함수에 관한 문제를 손쉽게 푸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함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훌륭한 도구가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두 가지를 알면 돼. 뭐하고 뭐를 알면 되냐면 모양과 위치를 알면 되는 거거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면 되느냐를 알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데 이 함수의 모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인 거예요? 이게 증가와 감소인 거야. 즉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대강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뭐를 그릴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도함수의 활용에 첫 번째 단원이 접선의 방정식이었고 두 번째 중단원이 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 이게 쭉 이어지는 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증가, 감소 정의부터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거 1페이지에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 1페이지에 증가, 감소의 정의부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함수의 증가라는 건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함수를 우리 증가한다. 그러니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그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면 증가함수,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이 작아지면 감소함수, 이게 정의인 거예요. 되니? 그리고 이 정의와 관련지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함수가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이런 말 없어, 그죠? 되니? 단순하게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이 작아지면 감소, 커지면 증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되니? 여기 fx가 연속 함수네 아니네, 뭐 미분 가능이네 아니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죠. 되니?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 되니? 이거는 꼭 연속 함수에서만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1번 문제. 자그마치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한대요. 이때 b 빼기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한테 fx 3차 함수가 주어졌잖아. 그리고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는 거잖아 지금. 되니? 그러면 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지 이 판단, 이 증가와 감소의 판정은 뭐를 갖고 하는 거냐면, 도함수 f'x의 부호를 갖고 판정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아는 게 목적인 건데, 그 감소와 아니다 그 증가와 감소에 관한 정보를 누가 알려주냐면 도함수가 알려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f'x가 양수인 거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f'x가 음수인 거야. 즉 f'x의 부호를 갖고 우리 f'x가 5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할 때는, 거꾸로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이때는 등호가 붙는 거거든. 이쪽으로 갈 때는 등호가 없어야 되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등호가 생겨나는 거예요. 감소할 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f'x가. 하지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걔는 f'x가 주구장창 0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는 증가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것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결국에 f'x 도함수 값의 부호, 즉 미분계수의 부호를 가지고 나는 얘가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이놈의 뭐의 부호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도함수 f'x의 부호를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이수분해 하면 얘가 x 빼기 7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이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어디와 어디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7에서 x축이랑 만나는 요게 f'x, y 이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알겠니? 따라서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a부터 b까지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a와 b가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a와 b가 있으면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할 수 있는 거지. 이때 b 빼기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7일 때가 b 빼기 a가 최대가 되는 때겠죠? 따라서 b 빼기 a의 최대값은 우리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8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자, 2번은 뭐냐면, 이번에도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2번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가 주어져 있고 요게 증가하는 x의 구간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얘도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3으로 묶어주면 x 제곱 아니야 이건 그냥 이대로 할까요? 그럼 이대로 놓고 보면 얘가 이게 0이 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f 프라임 x가 증가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니? 즉 얘는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3, 3은 9 빼기 3, 4가 12니까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실근이 없잖아. 그럼 y꼴 f 프라임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x축가 만나지 않는 놈인 거지. 즉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니까 증가하는 구간은 우리 어느 게 되겠어요? 4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증가하는 구간은 모든 실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도 쉬운 문제. 우리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6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하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할 때 그럼 얘는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죠. 다시 해보면 자, 3번 문제로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하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래로 불러. 지금 fx의 x 세제곱의 개수가 1 양수니까 f 프라임 x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함수잖아요. 됐니? 근데 걔가 요런 모양이 되니까 이런 조건을 갖는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x축하고 마이너스 2와 6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 프라임 x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보통 그거를 선생님 나중에 이거를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거든. f 프라임 x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그럼 f 프라임 x의 그래프, y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딱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됐니? 근데 f 프라임 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함수일 거니까 나는 얘를 보고 f 프라임 x를 3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6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3 12x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미 적분도 다 한 번씩 배웠을 테니까 얘를 부정적분을 해주면 우리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빼기 36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상수함은 5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c는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긴 문명이 되는 거예요. 좋아. 못 보던 친구 앉아있어 놀라서 그런 거지. 잘 잤어? 정신 차리시고 가서 한식사나 뽑아올래 뽑아. 괜찮아? 아주 푹 잤을 것 같은데 아닌가? 1시간 된다고? 국어학원 아 국어학원 갔다 왔어. 바쁜 날이네.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x세제곱 더하기 우리 이놈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 b도
마이너스 36 이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A 빼기 B는 30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이번엔 뭐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식이 없어. 식이 없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이렇게 주어져 있고 f 프라임 0이 1을 만족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죠. 지금 4번 4번에서는 이게 중요한 말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돼 있어. 이게 중요한 말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돼요. 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임의의 실수예요.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뭐를 만족시킨대요? fx 플러스 y가 그리고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를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줬죠. 그러니까 0이 1이라고 줬을 때 fx가 증가한다.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한다. 0,1에서 증가한다. 1,2에서 증가한다. 이런 말들이 써져 있죠. 됐니? 그러면 나는 얘가 이 fx가 그 기억니은 디귿에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f'x의 부호를 알아야 알 수 있어요. f'x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고 f'x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됐니? 얘 f'x의 부호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조건, 이 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주어지고 함수 방정식을 주고 뭐를 구하고 싶으면 f'x 도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된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 도함수 f'x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이번에 시험 볼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f'x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빼기 fx 나누기 h 이게 f'x의 정의였거든. 이게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이 도함수의 정의에서 얘가 주어졌으니까 fx 플러스 y가 이렇게 된다는 게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y 자리에 h를 집어넣어갖고 얘를 바꿔서 쓰는 거거든. 얘를 바꿔서 쓰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는 요거를 y 자리에 h를 집어넣어서 그걸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fx 더하기 fh 플러스 exh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원래 빼기 fx는 있었고 나누기 h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fx는 사라져서 없어지면 되고 요렇게는 h가 약분 하면 ex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놈을 ex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됐니? 근데 이때 여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f'0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f'0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나는 f'x가 뭐인 걸 아는 거야? ex 더하기 f'0가 되는 거고 그 f'0가 1이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가 ex 플러스 1인 거죠. 됐죠? 그럼 ex 플러스 1이니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y equal ex 플러스 1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얘가 양수이고 음수인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따라서 기억에 구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한다? 맞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f'(x가) 음수잖아요? 그럼 감소한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0,1에서 증가한다? 얘도 맞겠죠? 0부터 1까지는 f'(x가) 양수잖아?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1,2에서도 증가하는 거 맞죠? f'(x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4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에요. 됐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증가와 감소의 판정 또는 판단 함수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어떻게 알 수 있다? 도함수 f'x의 구공 도함수가 미분계수 함수니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f'x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죠. 되니? 단 여기서 물론 우리 수투에서는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줄 거니까 우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도함수의 부호를 갖고 증가 감소를 판정할 수 있는 건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f'x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순간적인 f'x의 부호 몇 개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f'x가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5번도 어려운 문제. 최근은 아닌가? 2022년도면 최근 아닌가? 수민이 2022년도면 몇 살? 15. 몇 학년 되죠? 중2인가? 중3이야? 2022년이면? 중2 아닌데? 올해가 2025년 고2 2024년 고1 23년 중3 22년 중2 맞는데? 자 어쨌든 5번 2022년 경찰대 23번 변형 문제인데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x가 1보다 작을 때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때는 우리 뭐라고 정의했어요? fx라고 이렇게 정의된 우리 2차 함수 gx가 있고 이 gx가 x = 1에서 연속이고 첫 번째 얘는 x = 1에서 뭐래요? 연속이래요. 첫 번째 x = 1에서 우리 뭐가 연속이야? fx가 아니라 gx가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두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이런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봐봐 우리는 이 gx가 x = 1을 기준으로 왼쪽의 모양은 이놈이고 오른쪽의 모양은 이놈이라고 한 거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에 x = 1이 있다고 해봐. 그럼 x =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요놈의 모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제 꼭지점이 어디야? 아니, 축이 어디니? 2분의 3이죠. 1.5가 축이에요.
즉 여기 어딘가 축이 있어서 쟤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었던 거야. 여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었던 거야.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런데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했고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했고,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1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놈이지. 되니? 그런데 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돼. 그럼 연속이니까 여기서 이어져야 돼, 안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겠지?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이어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겠지. 되니? 아래로 볼록인 놈인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뒤로도 계속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즉 얘가 이런 모양이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자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거든. 우리 이 함수를 fx를 여기다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그냥 가장 우리 좀 답답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우리 직관적인 방법은 fx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라고 하면 그냥 일단 이렇게 봅시다. 모양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 얘는 첫 번째 x 이퀄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저 위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3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p 더하기 q는 6 빼기 1, 5 빼기 1이니까 4 이런 관계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봐라. 이 뒤로는 무조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니?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f'x가 2x 플러스 p인 건데 2x 플러스 p인 건데 그럼 2x 플러스 p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일 거 아니야? y 이퀄 2x 플러스 p의 그래프는 x의 개수가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이 양수인 직선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일 거고 그럼 얘는 x축하고 반드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겠지. 되니? 근데 1보다 클 때 얘가 무조건 증가해야 되니까 되니? 1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 왼쪽에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f'1이 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2 플러스 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때 뭐의 최소값을 구하래? f3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f3은 저기다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p 플러스 q가 될 거고요. 이때 여기서 q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4 빼기 p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 이놈은 뭐가 되겠어요? 9 더하기 3p q는 플러스 4 빼기 p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9 더하기 4는 13 플러스 2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놈의 최소값은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맞죠? 왜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3 빼기 4니까 우리 얼마가 돼? 9?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9예요. F3의 최소값은 9가 된다. 그 최소값이 9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이 fx의 꼭지점이 될 때. 저 G1이 fx의 꼭지점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별거 아니죠. 공철대 문제도. 자, 다음 6번. 두 실수 A, B와 양수 C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도 뭐 말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그리고 절대값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방금 풀었던 경찰대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거든요. 자, 선생님 쓸 테니까 잘 보세요. 두 실수 A, B와 양수 C에 대하여 함수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 세제곱이야 이러면은,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플러스 40x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c,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함수 fx가 우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절대값 기호가 있습니다. 수민아, 절대값 기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을 쓰는 벗겨야죠. 절대값은 벗기는 거야. 있으면 벗기는 거야. 왜?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식을 다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절대값이 없으면 미분도 쉽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절대값이 있어서 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야. 그럼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범위를 나누면 되죠. 구간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씨가 양수라는 조건을 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를 절대값 기호를 벗겨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그대로 두고, 다음 x가 0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을 때, c보다는 작을 때, 그때는 x가 c보다 작으니까 x 빼기 c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될 거잖아요. c보다 작은 수에서 c를 빼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 기호가 사라질 때 앞에 플러스 부호가 붙어야 되니까 얘는 x세제곱 플러스 4cx 플러스 4 곱하기 x 빼기 c,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됐니? x 빼기 c의 절대값이 사라지는데 x 빼기 c가 음수야. 이 범위에서는 x 빼기 c가 음수니까 이 절대값 기호가 사라질 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붙어야 돼. 됐니? 반면에 이번엔 x가 c보다 커 같을 때는 x 빼기 c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사라지는 거고, 따라서 이때는 x세제곱 더하기 4c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c, 얘가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은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가족권에 보면, 옆에 가족권에 보면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요? 연속이래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fx는 연속함수. 그럼 얘가 연속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0을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0 집어넣은 게 똑같고, 그 다음 여기다 c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c 집어넣은 게 어떠해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되니? 자,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b하고, 밑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0,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4c가 똑같다? 일단 요거 하나를 얻을 수 있겠고, 다음에 여기다 c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c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다 사라질 거고, 여기는 x세제곱 아니면 c세제곱 더하기 4c제곱 이렇게 될 거고, 밑에도 c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가 여기다 사라질 거니까 c세제곱 더하기 4c제곱이 되는 건 똑같지 않아요? 따라서 c에서 연속이 되는 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5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지. b가 마이너스 4c하고 똑같다? fx가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b하고 마이너스 4c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다음 나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함수래요.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대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fx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럼 증가함수니까 우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나중 되면 더 잘하겠지. 어쨌든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매번 예로 드는 게 이런 경우 있잖아. 옆에 y = x 세제곱. x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 y = x 세제곱. 그럼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죠. 그럼 증가함수인데 f'x가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함수면 fx가 증가함수면 f'x가 항상 0보다 커야 될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f'x가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등호를 넣어줘야 맞는 거야.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x가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 됐어요? 그럼 나눠져 있으니까 얘를 끌고 와서 f'x 쟤를 각각의 구간에서 미분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야. 미분할 때는 저기 있는 등호 떼라고 했죠. 왜?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일 때도 여기다 넣어서 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 x = 0에서의 미분 개수는 이놈과 이놈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등호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c 사이에서는 쟤를 미분하면 뭐가 돼? 여기가 3x 제곱 플러스 4c 더하기 4 플러스 4c 더하기 4 여기 빼기 4c는 상수니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0과 c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c보다 클 때는 우리 뭐가 돼요? 3x제곱 더하기 4c 빼기 4 얘는 x가 c보다 클 때 여기도 등호 떨어져 나가야 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범위에서 다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쓰니까 뭐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 이 주어진 x의 값의 범위에서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얘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양수가 되어야 돼. 됐니?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봐봐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감소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는 점으로 생겼어. 그럼 얘가 x축하고 반드시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겠지.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0이 어디 있으면 돼? 여기에 0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겠지. 됐어요? 따라서 여기를 f'x라고 하면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하나가 생기는 거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얘는 3x제곱 더하기 4c 더하기 4래. 근데 c가 양수라고 했거든. 문제 잘 보면 알겠지만 c가 양수라고 했어요. 됐니? 그러면 우리 3x제곱 더하기 4c 더하기 4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제 요거에 참고지 판단을 할 건데 쟤는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여기가 30 아니지 4C 더하기 4. 우리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4C 더하기 4도 양수가 되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3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놈 축은 Y축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가 0과 C 사이에서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0과 C 사이에서 F 프랑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거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놈의 참고지수 요거가 0보다 크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얘도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40 빼기 4 얘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40 빼기 4가 양수죠. C가 양수라고 했잖아. 반드시 양수는 아니지 않나? C가 1보다 크면 양수겠지만 C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 40 빼기 4 40 빼기 4는 4로 묶어주면 C 빼기 1이니까 C가 1보다 작으면 음수고 C가 1보다 크면 양수인 거야. 근데 C가 양수라고 했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제 같은 경우도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이렇게 그리면 이제 여러분 헷갈릴 거니까 40 빼기 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고 쭉 해서 여기가 x 이퀄 0 이 축인 거니까 우리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0,40 빼기 4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얘는 x가 뭐보다 클 때예요? c보다 클 때잖아? 그럼 c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x 이퀄 c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c보다 클 때면 이거의 오른쪽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c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f 프라임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f 프라임 c는 여기다가 c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c 제곱 플러스 40 빼기 4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c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겠지. 맞아요? 이쪽 지워도 되지 이제. 그럼 다시 저기서 2차 부등식 저거 끌고 올게요. 3c 제곱 플러스 30 아니지 40 빼기 4 그다음에 40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3c, c, 2c, 6c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3c 마이너스 2 곱하기 c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의 값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c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c의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얘만 딱 가져오겠지. 그래서 c의 값은 양수인 건 양수인 건데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나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때 f-1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괜히? 괜히 쉬웠네. 왜냐면 f-1 그럼 f-1은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위에다 집어넣은 거지. 됐니? 그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f-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우리 뭐가 마이너스 a 소리 미안.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f-1이 될 거고 이때 나는 b의 값이 c랑 연관 있는 거고 a의 값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 뭐를 집어넣는데 여기 있는 b가 마이너스 4c라는 걸 여기다가 쭉 집어넣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c가 되겠고 나는 이놈이 지금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c가 뭐일 때 최대가 되겠어? 3분의 2일 때가 최대가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a는 뭐일 때 최대가 되는 거겠어? 0일 때 최대가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이놈은 a가 뭐이고 0이고 a가 0이고 c가 뭐일 때 3분의 2일 때 최대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8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1 얘가 우리 f-1의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렇죠? 요 정도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난이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어도 걱정 없죠. 자, 다시 한번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증가와 감소를 뭘 갖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F'X의 부호를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 조건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다고 했으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클 수 있느냐? 그 조건을 생각하는 거지. 뭐의 그래프를 갖고 F'X 이거를 갖고. 이해됐죠? 오케이. 시험 합시다. 어떻게 할 거야? 더 못 듣겠어요? 그럼 짐 싸서 들어오세요.